안녕하세요. 영웅 전찬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4일이고요.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0104 1월 4일 오늘의 특징주 좀 분석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 영상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바로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전코노미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코노미 채널 안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하시면은요, 그냥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덤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2번 누르면 취소가 된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은 2번 말고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었던 0103 오늘의 특징주와 다르게 이번엔 좀 색다르게 이제 조금 얼굴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못생긴 얼굴이지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부할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4일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향, 마감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신치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네. 항상 우리는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과 하락 나온 종목을 공부해야, 이 회사가 이런 이유로 상승했었고, 또는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정이라든지요, 또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에서 발표되는 일정,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발맞춰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어로 적어놓은 것도 없고 일어로 적어놓은 것도 없고 중어로 적어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한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 목소리가 좀 귀에 감기지 않다 하더라도요, 좀 계속 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안목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적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일단 오는 3월에 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테이퍼링의 시작 첫 단계이죠. 금리 인상이 좀 3월에 조금 잡혀져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네, 이달 10일 정도인가요? 10일 정도에 금리 인상을 조금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장중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9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크게 눌리는 모습 보여줬었고, 이때 장중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지만은 일단 외인의 매도세 부분이 조금 오전장이 확대됐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진정세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하락폭을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아십니다.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6,457억을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303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883억 굉장히 짜게 매수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320억 가까이 매도하는 포지션을 보여줬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코스피는 7,453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95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실제로 개인 같은 경우가 연말에 조금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일관해서 2021년 연말 같은 경우, 즉 25일 지나서 26일부터 30일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새해 2022년 이민년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가 조금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2021년 연말 대비해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 마쳤고요. 자, 그럼 1월 3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일인데 1월 4일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3일에 상한가 간 것처럼 로스웰이 또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강진실업, RF세미, SG세계물산, TPC, 비트나인, 우린 PTS 등이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월 4일에
이 종목들을 왜 상한가 갔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도 여기서 세 종목을 픽해서 상한가 간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진실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써니전자라든지 또는 안랩이라든지요, 또는 뭐 다물머티미디어, MPK 등 조금 대표적인 안땡땡 관련주입니다. 일단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야권 국민의힘 정당의 내홍으로 인한 제3지대죠. 국민의당 이 안땡땡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상승, 즉 반사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땡땡 관련주인 뭐 써니전자, 알렉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면서 강진실업은 후발 대장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 회사가 왜 안땡땡 의원과 대선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동사, 즉 광진실업에 이제 오화 발음이 안 돼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사의 허땡땡 회장 같은 경우가 이 안땡땡 후보와 조금 부산고 동문 출신으로 알려져가지고 이 광진실업 같은 경우가 좀 안땡땡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항상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윤땡땡 관련주인 애니농협 같은 경우는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슈가 부각돼서 주가가 만원대에서 4만원까지 상승 나온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G세계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여당 대선 후보인 이땡땡 같은 경우가 이번에 10년사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가지고요. 근데 이 10년사 중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규모 택지 공급 방식은 설날 전, 구정 전으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예정에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이 회사가 조금 서울시 관악구 공천동역 등, 즉 그린벨트 좀 묶여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64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회사가 좀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도 부각이 돼서 가구에도 주가가 항상 조금 공급주택 조금 주택을 좀 늘리겠다 했을 때 항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 보도록 할게요.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대 오픈소스 재단인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TLP로 성격 전망에 상승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왜 메타버스로 관련됐냐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 멀티모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 강진실업과 SG세계물산, 비트나인 등이 1월 4일에 상한가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1월 4일에는 어떤 종목이, 즉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로보부터 해가지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이 있는데, 로보로보 25% 이상 상승, 뭐 KCC, MPK, 제가 이 종목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거 준비하면은 저 방송 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방송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2022년 CES 세계 가전 전시 최대 박람회죠. 이 세계 가전 전시 최대 박람회에서 LG전자가 월드비전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로봇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하겠다, 로봇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로보티즈가 어제 상한가, 오늘 장중 10% 상승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인 로보로보랑 TSI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기 또 하나 있던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우린 철도 관련주로 알고 있고, 정치 테마주로는 김땡땡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서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 가격이 2월부터 또 상승 나온다는 이슈에 삼표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실업 같은 경우가 안땡땡 후보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봐서 지지율 상승했다는 광진실업의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안땡땡 후보 관련주인 MPK와,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WI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SG 글로벌 상승 나온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SG 세계물산이 상한가 가가지고요. 그 계열사인 SG 세계물산 등이 상승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승 종목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로보로보, 삼표시멘트, SG글로벌.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가 왜 로봇 관련주인지요. 교육용용 로봇이랑 생활 가전용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삼표시멘트는 회사 사명부터 시멘트 관련주예요. 근데 SG글로벌은 앞에 SG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SG세계물산 형제 또는 자식, 이런 관계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월 4일 하한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센트럴 바이오가 이름 바뀌었던 중앙 DNM이 하한가였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하한가 종목이 없었습니다. 일단 근데 하락 종목들은 있었어요. 근데 자음 바이오는 현재 정리 매매 진행 중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60% 70% 가까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몇 가지 종목만 조금 픽해서 왜 하락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디슨 EV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하게 됐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가 컨소시엄에서 키스톤 PE 얘들 정말 좀 악질입니다. 네, 키스톤 PE 같은 경우가 과거 2016년, 2015년에도 삼부토건이라든지요, 또는 PSI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매각한다고 했을 때도 얘들은 항상 치고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키스톤 나쁜 놈들.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은, 네, 제가 조금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한 건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항상 좋았던 경우가 없습니다. 얘들이랑 엮였을 때요. 이 키스톤 PE가 빠지면서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앞두고 자금마련 불투명 소식가요. 그리고 대주주 투자 조합 이탈에 따라서, 네, 한마디로 조금 매각이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나가리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거래소에서 감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너도 나도 팔자라는 소식에 너도 나도 팔자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화장품 소비 섹터 중 하나인데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회사 매출이 나올 게 없으니까요. 명동 여러분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이든 낮이든 굉장히 한가합니다. 그냥 길 자체가 옛날에는 어깨 막 부딪히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했던 곳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낮이든 밤이든 되게 한산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가게 같은 경우가 매출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더 페이스 샵인가요? 네, 더 페이스 샵 토니모리 섞어가면서 정말 로션 사봐서 발랐던 기억도 있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좀 매출 저하로 인한 주주 배당 유상 증자를 작년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 배당 유상 증자 금액 253억 중에서 178억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했고 75억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웬걸 오는 6일, 네, 즉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 유상증자 발행한 거에 대한 신주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에 상장되는 물량 같은 경우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30%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즉 엄청난 물량이 신주가 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금 오버행, 즉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이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늘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서 52주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52주 신저가 갱신했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 반등이라기보다 추가 하락이 나올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GT 넷게임즈가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전일은 합병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나왔지만 오늘은 즉 합병 완료했으니까는요. 네, 이거에 따른 좀 제로 소멸에 따른 차익 매물로 좀 하락 나온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 종목은 에디슨 EV와 토니모리, 넥슨GT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었고요. 쌍용차 인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 조금 하락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한가 간 종목 1월 4일에 상한가 간 종목인 뭐 로스웰이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강진 실업이라든지요, SG 세계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이 알아야 개인이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대응이 빠르다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손은 느려도 됩니다. 하지만 머리 같은 경우가 느리게 되면은 보통은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은 손실을 입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어떤 시장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서 매수해야 될 때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하면 안 될 때 매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을 더 불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손실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전차남이었고요. 이건 제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 내용 좋으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